네, 북한에 잇따른 도발 위협,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북한 김정은 신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ICBM 이 도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실제로 어느 정도 현실화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일단 본인들 표현에 따르면 임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쏠수 있다. 언제든지 예. 준비가 되어 있다. 최근에 북한이 평양 북부 지역에 신형 미사일로 추정되는 걸 2기를 의도적으로 노출시켰습니다. 네. 노출시키고 최근에 그 관련 영상들을 잇따라 내보내는 것도 이제 자신들의 기술력을 과시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중요한 건 언제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죠. 그 단초가 올해 북한 김정은 신년사에 일부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요. 네. 전쟁 연습 소동을 걷어치우지 않는 한 핵무력과 선제 공격 능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가정법으로 썼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북한이 말하는 전쟁 연습 소동은 해마다 우리가 3월에 하는 한미 군사 연습 예. 키 리졸브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예. 이게 사실 키 리졸브 훈련은 과거에부터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방어적 개념의 훈련을 분명히 하게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 훈련 기간 동안에 북한이 사실상 올스톱된다, 경제 활동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한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자기들의 이 핵무장 능력을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3월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쏘겠다는 건가요? 그러면 언제 그 시기를 언제로 예측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해마다 3월인데 과거 남북 관계 좋았을 때 우리가 2차례 그 중단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것이 북한이 핵을 포기를 한 것이 아니고 실제 그 기간 내에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오히려 군사력을 더 강화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 예. 대표적인 것이 1998년도 우리가 그 대북 송금 때문에 국내에서는 시끄러웠었는데, 그 당시에 북한이 이미 파키스탄하고 핵 밀거래를 했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핵 무장 능력을 굉장히 미사일 발사 능력을 강화했고, 그것이 이제 2000년대 초기 들어와서 북한의 핵위협이 극도로 높아지는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북한이 설령 전제 조건을 한다 그래도 북한이 이건 어딘가에 위장전 대남 위장전술이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북한은, 그리고 또 북한의 제2경제과학위원회, 제2경제위원회라고 북한의 군사과학기술 전담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네. 김정은의 한마디는 교시입니다. 북한 헌법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하라 그랬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무스탄 미사일도. 무스탄 미사일은 뭐 작년 한 해까지 다 완료를 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작년에 8차례 실험을 해서 한 번만 성공하고 엔진 문제로 추정이 되는데 어쨌든 해가 바뀌어서 했는데, 예. 무스탄 미사일 시험 발사도 올해도 할 개연성이 굉장히 높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2월부터 4월까지 북한으로서는 정책 의미가 굉장히 큰 달이 많죠. 예. 그러니까 한미 군사 훈련이 뭐 전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2월 중에 ICBM을 네. 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네.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지난해에도 1월에 핵실험하고 2월에 이 미사일 도발을 했기 때문에 2월 설 연휴에 그러니까 도발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북한이 올해는 주장하는 어떨지. ICBM은 아직 완성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어쨌든 간에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할 것 같은데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점이 2월 16일 날 예. 북한은 이제 정준 5년 10년 단위로 이렇게 꺾어진 해라 네. 그래서 정책 의미를 굉장히 부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는 2월 16일이 김정일, 우리로 말하면 생일 제사입니다. 그 75돌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다가오는 4월 10일이 북한 김정은이 당 제1비서로 추대된 지 5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4월 13일이 있습니다. 4월 네. 13일은 이른바 북한이 말하는 김일성에 대한 호칭을 대원수로 추정한 지 5주년이 되고요. 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 동지, 김정은을 위대한 지도자 동지라고 한 게 4월 13일. 그리고 북한의 최대 명절인 4월 15일이 있습니다. 예. 이게 김일성 생일이죠. 4월 105돌. 광명 태양절이라고 해서 북한은 오늘이 설날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보다 훨씬 큰 것이 4월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정치적 큰 군사 도발을 했죠. 그래서 이런 과거의 패턴으로 추정커 볼 때 지금의 그다음에 일련의 북한의 여러 가지 행보를 볼 때 이 예. 시기에
그 한미 군사 연습을 명분 삼아서 도발할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한미 이제 정보 당국들이 판단을 하고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앞서 저희가 리포트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이 영변 핵단지에서도 이상 징후가 지금 네. 포착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죠? 그렇죠. 그 5메가와트 영변 핵발전소 이제 사전에 좀 설명을 드리면요. 네.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라늄은 노출이 안 됩니다. 우라늄 지하 어느 공기에 우라늄 생산 공장이 있는 거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탈북자들인데 역설적으로 북한이 전 세계 우라늄 보유량이 5위 국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우라늄이 없는 거로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어찌됐든 간에 그 다른 방식이 지금 말씀하신 플루토늄 방식인데 이 플루토늄 원자를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답니다. 이게 한미 정보자산으로 탐지를 하는 거죠. 지난 22일 날 삼팔로스가 운영하는 상업위성을 분석한 결과 이것이 수증기가 포착이 됐고 그다음에 이 원자로 있는 건물이 눈이 없었고 굉장히 평북 지역에 평안북도 지역에 눈이 많이 왔는데 네. 이런 부분으로 봐서 북한이 원자로를 재가동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기존의 우리 국방백사나 보면은 북한이 플루토늄 한 50kg 정도 보유하고 있는 거로 이 정도면 뭐 추정치마다 다릅니다만 15기에서 20기 정도 이미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거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재가동을 했다라는 거는 본격화했다고 보기엔 좀 아직 이른 것 같고요. 플루토늄 2kg 정도를 5메가와트에서 생산을 하려면은 원심부르기 1000기 이상을 24시간 1년 동안 가동해야 된답니다. 아, 참고로 예. 원심부르라면 이런 봉이 있는데 네. 지름이 5 내지 한 10cm의 봉, 길이 한 3m 정도 이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굉장히 고속으로 돌려야지만 폐연료에서 하얀 형태의 분말 형태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오늘 보여준 건 굉장히 우리는 모든 상황에 준비되어 있다라고 굉장히 이 북한 나름대로 기싸움에서 지지 않겠다. 자신감을 이런, 좀 보이는 그렇죠. 그런 의미군요. 그런 추정인 거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앞서서 뭐 2월에서 4월까지 북한에 중요한 예. 행사들이 있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북한 내부 사정도 내부 사정이지만 지금 또 미국도 이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네. 뭔가 미국에게 좀 요구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렇죠. 그 지난해 11월 북한 외무성 최선이라고 그 부국장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여성 외교관인데 11월에 얘기를 했죠. 미국의 차기 행정부의 그 대북 정책이 확정될 때까지는 자기들도 움직이지 않겠다라고를 했는데 이 대북 정책이 윤곽을 잡히려면 길게는 6개월, 짧게는 그 2개월이 걸리는데 사실 당선자 시절부터 이른바 트럼프 정부의 지금 관료로 임명된 사람들이 굉장히 강경파고 예. 선제 공격도 북한이 도발하면 서슴지 않겠다라고 그렇죠. 강경하고 내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말은 실제 선제 공격을 현재로서는 한다라기보다는 북한이 함부로 준동하지 말고 도발하지 말아라 경고 의미가 되고 네. 북한도 그 의미를 충분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여러가 좀 이렇게 상황을 좀 지켜보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미국에서 로버트 브라운 그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이 북한의 핵 위협을 블랙스완으로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블랙스완이라는 게 가능성은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만약에 일이 발생한다면 그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미치는 걸 블랙스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미국이 이제 단적으로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지금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뿐만 아니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강요도를 새로운 인물로 바꿔치기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아태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미 칠함대. 지금 이야기했던 로버트 브라운 미 태평양 육군 사령관, 해군 사령 이 사람들이 곧 빠르면 4월, 늦어도 7월쯤에 인선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임을. 그런데 역설적으로 뭐 제임스 하커라는 이라크 전에 참전해서 참수작전을 했던 사성 장군 이런 사람들이 미국 언론에 보면 우선순위를 거론되고 있어요. 지금 그 블랙스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그 미 현재 육군 사령보다 훨씬 더 대북 강경 인사들이 일반 그 지휘관으로 그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겠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북한은 더 도발하지 말아라 하는 굉장히 큰 사인을 보냈고 예. 지금 말씀하신 블랙스완도 일이 터지지 않게끔 북한의 핵무력이나 미사일 능력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으라는 경고이기 때문에 훨씬 강력한 대북 경고를 할 개연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만큼 이제 미국이 우리와 또 어떤 네. 공조를 네. 맞춰 나갈지도 이제 좀 관심이 되는 부분인데 다음 달 초에 지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이제 2월 2일에 네. 서울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어떤 논의가 이루어질지 또 이 미국 국방장관이 이 취임하자마자 우리나라를 가장 먼저 찾는 것도 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국방장관이 굉장히 취임하기 전부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네. 인사죠. 그 미 ROTC 출신인데 그 해병대 사령관까지 그 별명이 우리로 하면 미친 개 매드독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경파라고 하는 이 제임스 매티스라는 국방장관이 당초 아태 지역을 순방할 때 뭐 일본이나 그 네. 이전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동 지역을 먼저 갔는데 한국을 거쳐서 일본을 가겠다라고 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아직 윤곽이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예. 그만큼 북한의 안보 위협을 위중하게 본다 이런 말이 되겠죠. 네네. 근데 지금 이번에 그 한미 국방장관이 모여서 북한에 대한 위협도 위협이지만 이 지금 우리 사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를 좀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추정이 굉장히 크죠. 연말에 우리 김관진 안보실장이 미국에 가서 똑같은 그 사드 배치 문제는 예정대로 하겠다라고 했고 예. 역시 이 문제는 뭐 그런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요. 예. 또 하나 우리한테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방위비 분담금 얘기. 동맹국들이 그렇죠. 그 무임승차를 한다라고 당선자 시절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네. 돈을 더 내라는 건데 우리가 사실 1년에 한 1조 원 가량 냅니다. 그리고 이제 5년에 한 번씩 협상을 하는 내년부터 차기 5년 동안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이제 그 우리가 방위 내역서를 미국 정부에도 보여주겠다. 그런데 이제 서로 조심스러워할 개연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제 방위비 문제를 너무 부각시키면 이미 한미 동맹이 균열이 생기는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외부의 위협은 북한에 대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럴수록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미국도 이 부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2월 2일 회담을 하지만 굉장히 선제적으로 돈을 더 내라 이렇게 요구하지는 않을 개연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뭐 국내 정세가 아무리 혼란스럽다 하더라도 한미 네. 동맹만큼은 굳건하다고 믿어 그렇습니다. 의심치 않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위협에도 뭐 철저히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한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